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근 급격히 늘더니 1,300명을 넘겨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1,378명, 또다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이제 앞으로 여름 휴가철도 앞두고 있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과거에 이제 그 대유행 3번에 걸친 대유행을 보면 짧게는 며칠 안에 정점을 찍었지만 길게는 한 40일 정도 걸렸거든요. 예. 제일 마지막에 겪었던 3차 유행이 가장 길게 갔습니다. 일단 정점까지 올라가는데 길게 갔고요. 그 이유는 시작점이 달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 시작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길게 갔던 건데 이번에 시작점은 3차 시작점의 무려 4배 정도에 달합니다. 예, 최소한 600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8월 초까지는 무조건 가고 그 다음부터 과연 깔아앉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더 높게 올라갈 것인가 라는 거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8월 초까지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코로나 방송 한 1년 7개월가량 했었는데 늘 코로나의 효과와 결과가 한 2주 정도는 평균적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효과라는 것은 방역 단계를 올렸을 때 약 2주 정도 잡아두면은 조금 더 감소세가 드러났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환자가 폭증했었던 것은 결국은 1, 2주 전부터 시작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최소한 2주 동안은 이제 4단계로 아주 고강도의 단계 격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8월 정도까지는 사실 분명히 잡아야만 그 이후에 방역 당국의 방역 인원이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접종 인원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동일한 인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8천만 회분이 들어오기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부터는 곧바로 1,000만 회분에 대한 접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방역 담당관들이 이제 검사에 매진하다 보면은 접종하는데 인력이 또 문제가 생기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과로나 다른 부분에 이제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2주 동안은 반드시 국민들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당국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연령대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1,378명이거든요. 지금 이제 원인을 20, 30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단순히 20, 30대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20대가 15.92%, 30대가 14.25%, 40대가 15.62%, 50대가 18.21%, 60대가 14.17%입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연령대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빨리 잡는 게 중요한데 비단 20, 30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특히 우려스러운 것이 수도권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1,378명 중에서 1,000명대가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동안 수도권은 늘 우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시작된 게 아닌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지금 최근 수도권의 확산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일 첫 번째는 경각심 해이입니다. 그것은 꼭 국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쪽에서도 경각심 좀 해이됐었고 그전에는 늘 국민들한테 브리핑 시에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주가 중요합니다. 이러시다가 최근에 그 말씀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보듯이 뭐 백신도 목표를 달성했고 위중증 이행률이나 치명률이 많이 줄은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이제 백신도 더 이제 곧 계약은 많이 해놨는데 아직 안 돌아서 그렇지. 그게 이제 제대로 되면 된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그 점에서 그 부분이 참 아쉬운 거예요. 8월 한 중순까지만 딱 어떻게 틀어 막았으면 그 다음에는 백신이 이제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고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그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서울 지역에서 1,000명이 넘어가는 이런 숫자들이 과연 안전할까? 정말 2,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더 올라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경각심이 좀 떨어진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이제 완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겠죠? 네, 아마 그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덩달아서 이제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20대도 있었을 거고, 저같이 얀센 백신을 맞았었던 30대 역시나 평소에 갖지 않았던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예비군 민방위 중심으로 얀센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맞은 사람들은 내가 포함된 4인 정도면 나 하나 정도는 없는 숫자나 다름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30대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가 좀 많아졌습니다. 예. 방역 수칙을 4인을 지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코로나 확진은 이동량과 접촉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지난 분기 정도, 지난 7월과 그리고 이제 6월 한 달 정도는 분명히 많아졌던 것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이 부족했었던 것이고 30대 얀센 접종자가 많다 보니까 착시 효과가 생겨서 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100만 회 분이 30대 전 연령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연령층이 보통 뭐 6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잡으면 30대를 10년으로 나누면 600만에서 700만 명 정도가 산술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100만 명 정도가 맞았다라고 하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도 괜찮을 거라고 착세 효과를 일으켜서 나와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대형마트나 대형 편의시설에 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장마나 무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바깥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압구정 지금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지금 확진이 103명 정도 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대몰이라든지 최근에 개봉했었던 큰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실내에서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지역 집단 감염이 좀 많아진 부분이 있고 실치 1.6%가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 2주간 45.8%가 선액 확진자에 접촉한 개별 확진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별 모임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중첩이 돼서 1,000명대로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4단계, 최고 단계를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정도면 거의 뭐 셧다운 수준이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방역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예고한 4단계 중에 최고 단계를 그냥 바로 가버렸죠. 예. 3단계를 거치지 않고 급하기는 되게 급하게 갔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보면 과거에 우리가 5단계를 두고 마지막 3단계를 하고 했던 또 그 중간에 0.5를 하면서 제한했던 것보다는 좀 풀어져 있어요. 예. 나쁜 건 아닙니다. 예, 굳이 식당을 9시에 닫아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지금 10시까지 풀어줬습니다. 딱 하나 더 강력한 것은 저녁 6시 이후에 2명만 모여라. 예.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낮에는 생업에 종사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친지들, 친구들 만나서 대화 나누고 스트레스 풀고 술도 한잔 하고 시간을 이제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숫자가 상당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그 감염 전파의 주된 주력이었다면 이번 이 4단계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 사이에 또 일상 직장에서 대낮에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번질 정도의 바이러스 양이 정말로 많이 퍼져 있다면 그것은 이 단계만 갖고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단계를 좀 더 올려야 하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서양의 몇 나라에서 했던 일반적인 외출 금지가 있습니다.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외출 금지. 자동차도 함부로 운전을 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이점 간의 이동만 허용하는 것. 집과 직장만 딱 선을 그어서 불식 업무를 해서 그 선상에 있지 않으면 벌칙을 주는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 않아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별로 없어요. 거리두기 하는 거 외에는 백신이 오늘부터 계속 뭐 100만 개씩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백신도 지금 보니까 7월 말이나 돼야 겨우 제대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다 지금 걱정하다시피 알파, 그 델타죠. 근데 알파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력인데 의외로 잘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델타도 그 정도 숫자만 누르고 있으면 과거에 봤던 우리 4,500 숫자만 누르고 있으면 델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3배가 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델타가 똑같은 비율을 갖고 있더라도 델타는 2배 이상의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훨씬 더 많이 늘게 되는 그런 나쁜 영향을 가질 수 있어서 과연 델타가 우세종이 이제 앞으로 될 텐데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큽니다. 네, 교수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우세종이 된 해외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 델타가 우세종이 됐다 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전체 우리가 바이러스 이제 검출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면 우세종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바이러스, 그다음에 변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쭉 나오는 전체 바이러스가 이제 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면은 우세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뭐 변이 중에 얼마를 더 차지하는 것도 물론 볼 필요는 있겠으나 우세종인데 저는 지금 델타의 그 강력한 감염력 그리고 강력한 입원을 더 많이 시키는 그런 파워로 봤을 때는 우세종이 되기 전에도 이미 상당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을 거고 제일 최근에 수도권만 따져서 델타의 비율은 12%가 좀 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지금 그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가 올라가는데 한 4주에서 5주 정도 걸렸습니다. 일주일에 10%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미국의 길을 답습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10%씩 매주 올라가면 4주만 지나면 50%가 넘어버리겠죠. 그러면 뭐 부인할 수 없는 우세종이 될 것이고 델타는 아시다시피 한 번 백신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예, 효과가 없는 거나 다름이 없고요. 2번을 완성을 해야 증상이 있는 감염을 막는 건데 무증상 감염은 얼마나 못 막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더더욱이 그게 안타깝다는 것이고 델타가 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조금 더 강하게 좀 억제하는 정책을 할 수 없었나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죠. 예. 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름에 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지금 아직도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해서 거리 두기를 격상했다고 하죠. 네, 2단계 격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제주도의 그 여행객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 원년으로 회복했다는 기사는 올해 4월부터 나왔습니다. 예. 실제로 6월 25일 금요일 기준으로 4만 2천여 명이 제주도로 나갔고요. 7월 2일 금요일도 3만 6천 명, 7월 9일 금요일 3만 4천 명이 이제 예정되어 갔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소폭 감소한 거는 장마와 코로나 확산세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전히 4만 명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이 4만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확진을 시킬지도 모르고 확산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 이외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예. 교수님께 이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지자체 자율성을 상당히 많이 부과해서요. 지금 서울 수도권이야 4단계로 조치가 시행이 되지만 여타 다른 지역들, 강원도나 충남 같은 지역들은 수도권에서 넘어가기 정말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결정하게 일단은 둬야 되고요. 1, 2, 3단계는 지자체가 결정을 하고 중대본이 봐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4단계는 무조건 중대본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강원도 지역의 예약이 더 폭증하고 있고 충남, 충북은 제가 거의 근무해봐서 아는데 1시간이면 다 도달할 수 있는 전철도 다 가고 하는 그런 거리라서 많이 답답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자유롭게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의식, 애국심 뭐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그 절대적인 교통량, 이동량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예.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 너무 심하다. 이런 게 생기면 시도지사와 중대본이 협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늦지 않게 단계를 올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약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지켜보다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앞서 이제 미국 얘기도 해주셨는데 미국 CDC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교사와 학생은 학교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새 지침을 내놨는데 지금의 이렇게 델타 변이가 확산된 상황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조금 무리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백신을 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그런 그 시스템이 그걸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앱으로 다 되는 이런 나라 잘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델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델타는 증상이 있는 그 델타 변이도 한 88%까지 막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뭐 64%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밖에 못 막는데 증상이 없는 델타는 정말 못 막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다 맞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었을 때 자기는 크게 해를 안 입지만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한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물론 안 맞은 학생들은 이걸 마스크를 하고 있겠지만 이번에 우리 뭐 인천의 학교에서 보듯이 학교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어린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조치는 어느 정도 철회 내지는 변경을 해서 당분간은 마스크를 끼는 쪽으로 가고 델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요. 앞서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그 연령대별로 확진자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해줬었는데 그런데 최근 많은 분들이 젊은 층들 중심으로 확진이 좀 퍼지고 있기 때문에 20, 30대 접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걸 조정을 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번지는 지역에 가장 그 감염이 많이 되고 있는 그 연령층에 들어가서 백신을 놓는다는 그것은 예. 뭐 무리가 없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러나 백신이 없어요. 예. 지금 20대, 30대 백신 다 주면 된다는데 그 숫자가 얼마겠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20대, 30대는 어림잡아서도 한 1,00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합치면 1,000만 명 놓을 백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7월 말까지도 없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늘 우리 정부가 제일 그래도 잘 해왔던 건강 취약층, 노약자 이런 분들을 보호함으로 해서 최대한 그 사망률을 줄이고 그다음에 병으로 고생하는 일을 줄이겠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예. 여전히 지금 한 160만 명쯤 되는 60세 이상 못 맞은 분들 또 그리고 좀 더 대민 접촉이 많은 직군들의 그렇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만일 지방에서 허락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우리의 백신 정책에 더 한목적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학생들 걱정도 되는데 원래 이제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일단 4단계 때문에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2학기 때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이제 교육부는 이제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은 그대로 고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앞으로 이제 2개월 동안 9월까지는 그래도 방역 당국이 잡아낼 수가 있고 7월 말부터 들어오는 하반기 이제 백신을 8월까지는 빠르게 접종을 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 현재 교직원과 교원, 고등학생들의 접종 동의율이 97%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학 전에 만약에 동의를 해서 접종을 다 끝난다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지금이야 이제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하지만 그 이 부분은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